셰코봉의 오지랖 상담소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용도 변경, 표시 변경에 관련된 예전에 영상을 저희 직원들 교육용으로 좀 올린 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종 근생 현재 그 사무소를 갖다가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임대를 마치면서 표시 변경에 관련해서 문의를 좀 달아두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건축사나 건축 설계사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가 사무실을 하게 되면서 용도 변경, 표시 변경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문의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 정도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장 흔하게 하는 근린생활시설 간의 표시 변경, 이거를 갖다가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하고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들어온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영상에 댓글로 달려 있었던 문의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제 건물이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대요. 임차인이 카페, 휴게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표시 변경을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상관없다고 영상에 나와 있어서요.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변경을 안 하고 그냥 임차인이 사업자 신고만 하면 되나요? 임대인 입장에서 어찌해야 하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최근에 2013년도, 14년도에 이 표시 변경 건이 한번 바뀐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부동산을 시작할 때는 표시 변경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이걸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법안이 한번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번 그런 게 이제 또 나와가지고, 최근에는 몇몇 업종은 이거를 표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2종 근생 사무소에서 휴게음식점 카페는 표시 변경을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확하게 맞고요. 임차인이 사업자 신고를 하고 구청에다가 이제 영업허가서 신고를 갖다가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임대인은 계약을 한 다음에 그 계약서 특약에다가 요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2종 근생 사무소인데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표시 변경을 할 시에는 협조를 한다라는 특약을 적어 놓고요. 그 비용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거는 부담을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거를 갖다가 임대인이 걱정을 하실 게 아니고, 중개를 하시게 되면은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런 물건을 갖다가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설명을 잠깐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요게 지금 이제 건축법인데요. 최근에 이제 바뀌었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자, 이 건축법을 보면은 제 사항에 용도를 변경하는 자, 어쩌고저쩌고 기타 등등 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물 대장의 기재 사용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근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면은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규에는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령으로 바꾸지 않아야 되는 건 뭔가요? 제가 그거를 한번 이제 또 따져 보니까, 요게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13년, 14년도에 바뀐 건데, 여기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하지 않은 거에 들어가요. 이게 그러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요게 이제 최근에 요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요게 최근 건데, 요게 지금 개정이 2021년 11월 2일에 일부 개정이 됐어요. 자, 법 19조 3항에 보면은,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무슨 말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목욕탕 같은 게 나오고, 뭐, 골프 연습장, 뭐, 놀이형 시설 나오고, 뭐, 어쩌고 뭐, 숙박시설 뭐 해당이 되고, 이런 거에 또 해당되는 용도 변경은 또 제외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경하는 거를 바꾸지 말라 그랬다가 요거는 또 제외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좀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으로서 중개를 하는 물건 중에서 그래도 제가 해보니까 좀 접근을 가끔씩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일종 근생 중에서, 자, 목욕탕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용원, 미정원, 세탁소 요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의원, 그 다음에 한의원, 뭐 침술원, 접근원, 뭐 안마 산후조리원 요런 것들은 요거는 표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종 근생 중에서는 공연장 5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사업, 뭐 시설, 뭐 어때 흔히 얘기하는 PC방,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고요. 학원, 교습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직업 훈련소 등은 500제곱미터는 요것도 표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 실내 낚시터, 골프 연습장, 뭐 놀이형 시설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 뭐 볼링장, 당구장, 뭐 낚시터는 모르겠지만 골프 연습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150제곱미터의 미만의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 그 다음에 뭐 판매시설 중에서 상점인데 근린생활 시장하지 않은 게임시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볼링, 당구장, 뭐 골프 연습장 같은 그런 게임시설, 그 다음에 단란주점으로서 이전 근생이 아닌 유흥주점, 요런 것들은 표시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서 무슨 얘기냐?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표시 변경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럼 앞으로 아까 의뢰가 들어왔던 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 보셨을 때 이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고요. 이분이 하시려는 거는 이종 근생의 휴게 음식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표시 변경 안 해도 되죠. 아까 거기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자, 지금 우리가 뭐 이거는 제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종 근생, 일종 근생 간에 이제 상호 간의 표시 변경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용도 변경이나 요 앞에가 바뀌는 거를 갖다가 우리는 표시 변경 그 위에를 갖다가 기재 변경 이라고 해요. 기재 변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렵거든요. 용도 변경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건축사무사를 끼고 건축설계사에서 그 사람들이 뭐 도면까지 제출을 해갖고 구청에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고, 보통 표시 변경 같은 경우에는 뭐 관공서 쪽에서 저희가 뭐 주인이나 아니면 위임받은 사람이 가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뭐 만 얼마인가 내고 그냥 바꿀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 변경 자체도 안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이거를 갖다가 뭐 어찌됐든 간 안 해도 된다는 거, 주인이 안 해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구청의 실무자들도 법안이 지금 이렇게 막 짧은 기간 내에 바뀌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역시도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당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항상 이런 부분을 갖다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바꿔야 된다고 해도 표시 변경 같은 경우에 사실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시간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바뀌어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구청 직원도 가끔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 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댓글 남겨주신 분한테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표시 변경 당연히 안 해도 되고요. 임차인이 사업자 신고한 다음에 영업허가를 내셔가지고 본인이 그거는 이제 허가증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한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하기보다는 공인중개사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라고 조율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의뢰를 하신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쪽에다가 이런 부분을 조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종 근생, 1종 근생 간의 표시 변경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1종, 2종 근생 간의 표시 변경. 보통 웬만한 거는 안 해도 되는데요. 법안이 최근에 작년도 11월 달에 이제 입법이 돼가지고 올 초에부터 이제 시행이 될 거예요.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많은 게 학원하고 교습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목욕탕 같은 것도 요즘 뭐 많이 안 하니까 거기에다가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뭐 실내 낚시터, 운동시설 같은 거 될 수도 있고요. PC방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단란주점, 뭐 내지는 기타 요런 청소년 게임장 요런 것들은 이제 표시 변경을 갖다가 그 기재를 앞에다가 이종근생 표시 변경까지 꼭 맞춰줘야 되니까 계약을 하실 일이 있으시면 그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법안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고요. 뭐 이외에 나머지 뭐 휴게 음식점이나 아니면 일반 음식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식당이나 카페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이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사실은 구청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저 역시도 이거를 보니까 아는 거지 이게 그새 또 바뀌었네 이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약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책거봉 오지랖 3당소 오늘 1종 2종 근생 표시 변경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